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즐겁게 하고 있나요? 오늘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친구들, 부모님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친구가 때렸을 때 아이한테 너도 때려 라고 말을 해야 할까? 라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러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맞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진다던가 시험 점수가 별로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가장 많은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죠. 친구들이 놀린다든가 친구와 놀면서 갈등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이 감정이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뭐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무룩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혹은 어떤 아이들은 괜히 다른 친구들한테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친구와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부정적인 사건이 얼마나 큰가, 심각한가, 지속적인가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해소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물론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뭐 강박적으로 한다거나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를 온전하게 스스로가 수용해 줄 수도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또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만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 감정을 해소하고 처리해 봤던 경험이 내가 감정을 다루는 이 능숙함, 그 유능함을 또 길러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역시 성인도 하기 힘든데요. 저 역시 아이와 함께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성장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단하기죠. 아이가 집에서 뭔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도 아빠도 같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전이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이 짜증이 습관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 했지. 짜증내지 말라고 했지. 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아이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짜증을 내면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명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이죠. 동생이 싫다라고 말을 했을 때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명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차단한 이후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지도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요, 과하게 반응하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차단하기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과하게 반응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부정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그냥 투정을 한 것에 불과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오면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뭐지?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됐었나? 이거 너무 큰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이
친구가 때렸는데 그거를 저한테도 말을 못하고 자기 부모님께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감당하고 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으로는요,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시하기라는 게 그냥 귀 닫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무시하기도 있겠지만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너무 아파 보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위로의 차원에서 좀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괜찮아, 괜찮아. 남자가 이런 일로 울어서는 되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픈 건데 괜찮다라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요,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는 아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버해서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엄마, 내가 아픈데 왜 엄마는 그거를 엄마 마음대로 괜찮다고 해? 괜찮냐고 물어보든가 많이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차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이도 더 놀랄 수가 있으니까 좀 담담하게 반응을 하는 건 필요하죠. 아, 그래, 아팠겠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을 거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이게 담담하게 반응하기가 되는데 괜찮아.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해. 이거는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약간 애매한 경계선에 있지만은 살짝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아이가 이 감정을 다루는데 능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면은요, 감정은 사라져요. 그래서 안전한 이 배출구를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와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표정이 안 좋다거나 뭔가 툴툴대거나 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때 엄마도 같이 놀라가지고 어머,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더 걱정하거나 더 불안해하거나 뭔가 취조한다거나 아이의 말을 끊어가지고는 더 막 들어보려고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아이가 편하게 좀 털어내올 수 있도록 우리도 다른 친구들과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훨씬 더 괜찮아지잖아요.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면은 그랬었구나. 정말 뭐 친구가 놀렸어요. 여기에서 과하게 아이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도 짜증난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선생님한테 말을 한다거나 뭐 그 친구와의 어떤 보호자와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죠.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그게 과하게 반응하기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의 편을 아이 앞에서 과하게 드는 것은 아이한테 신뢰를 주는 반응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아이는 그냥 엄마한테 한번 털어내려고 했던 건데 뭐 선생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혹은 그 친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오히려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과하게 반응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좀 편하게 툴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든가 혹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러기보다는 조금 들어주시고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이가 집에서 짜증냈다. 이때 혼내지 않고요, 감정 해소의 3단계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이가 짜증을 냈을 때 혼내면은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감정은 표출하면 혼나는구나.
억압해야 하는구나. 이 부정적인 감정은 가정에서 허락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쁜 건 집에서는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입을 열지 않고 꾹 다물고 있다거나 참고 있다거나 다른데 엄한 데서 이렇게 터진다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몸은 긴장하게 되고 지적인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열려 있으면 당연히 타인의 감정에도 열려 있게 되고 관계에도 능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수용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수용해 주려면 좀 기다려 줘야 합니다. 특히나 좀 격하게 아이가 표현을 한다 혹은 너무 분출성이 높은 기질의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더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공감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을 했을 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빨리 저 행동을 고쳐주고 싶고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자신을 자해한다거나 엄마를 때린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격한 감정은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전에는 좀 격하게 심하게 표현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개를 주면서 때리게 한다든가 종이를 찢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분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충분히 공감받고 수용받아 본 경험이 길수록 자기가 추스르는데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좀 추스려지기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으로는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명령을 해주는 것이죠. 네가 너무 서운했구나, 외로웠구나, 짜증났구나 이렇게 감정을 명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통제감을 주고요. 특히 저학년이나 혹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해본 친구들이 내 감정이 어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요. 그때는 이 방법을 써보셔도 좋아요. 제가 이제 썼던 건데 지금 네 감정을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무슨 색깔이야? 혹은 10이 제일 기분 좋은 거고 0이 기분 제일 안 좋은 걸 때 지금 숫자 몇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리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자. 이렇게 행동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혼낸 다음에 나중에 아이 감정을 추스려 주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 잘 크라고 그랬지. 괜히 이제 혼나가지고 주눅 들어 있으면은 괜히 또 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준 다음에 행동을 제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가르쳐 줘야 될 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레퍼토리를 확장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짜증났을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저는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이것도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의 하나거든요. TV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회피처럼 보이는 것도 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똥과 같은데 그 똥을 자기가 갖고만 있으면 배가 아프고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걸 놔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오물이 튄다. 그거를 안전하게 내가 화장실 가서 놓아야 한다. 그럼 화장실에 가서 놓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영상을 릴스 영상에 올렸다가 이거를 애들이 알아듣겠냐? 너무 길다. 뭐 말만 좋은 말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한테 자면서 한번 또 말을 했어요. 네가 친구들이 계속 너를 이렇게 놀린다고 했잖아. 응. 그러면 너가 마음이 속상하잖아. 엄청. 그래서 너도 친구한테 다시 놀리기도 하고 놀리지 말라고도 하지. 응. 근데 어쨌든 그 속상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지, 마음속에. 응. 그럼 그건 마음에 뭐야? 마음에? 어. 네가 계속 안 좋은 감정, 미운 감정, 화난 감정 이런 건 마음의 똥이야, 똥. 똥. 마음의 똥이야. 마음의 똥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잖아. 싸야 돼. 싸야지. 어떻게 쌀까? 잃을 거야. 이러는 것도 또 방법이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러는데도 그 기분은 안 좋은 마음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잖아. 응. 그 안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몰라. 몰라? 너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은 다시 기분이 좋아져? 엄마가 안아주거나 잠자거나. 그래. 그렇게 엄마가 안아주는 거, 잠자는 거, 혹은 네가 상담 선생님한테 말할 수도 있겠지. 그 속상한 마음을 선생님한테 말한 적 있어? 상담 선생님한테? 일로. 달로.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어떤데? 조금 0.00001% 조금 나아져. 그래? 그렇게 너가 또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너가 푸는 방식이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거야. 엄마도 잠자거나 일기를 쓰거나, 엄마는 일기를 쓸 때도 있거든? 속상한 마음을 엄마 드라마 보면 꼭 기분 좋아지거나 좋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이가 툭 털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차단하거나 너무 과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하지 않고 편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랬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한테 욱 할 수 있는 것 또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서 줄여보시면서 아이가 짜증을 냈을 때 좀 참았다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 한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